돌이켜보면 제가 늘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는 좀 못하는 게 많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좀 해서 누가 뭘 하면 그게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서 떠오른 단어가 단순가담자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제가 드디어 제 수업을 여는 그런 날, 운명의 날. 사실 12월이면 한 학기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저의 수업은 정말 극에 달하는 어려움, 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수업 그 영상을 보면서 3월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저는 다정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 수업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말로는 이런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수업을 뼈아프게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해주셔서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과 좀 잘 지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방학하기 전까지 수업이 덜 두려운 아이들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방학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요. 처음에 코로나 탓하다가 누구 탓하다가 막 이렇게 탓만 하다가 그거를 좀 멈추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학년의 수업 목표를 좀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목표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스스로 좀 안전한 공간이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쓴 시를 공유해도 되고 나의 의견을 얘기해도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좀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기 초에 단계 세우기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이제 새 학기가 약간 막연히 두렵지만은 않고 잘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선생님은 수업을 잘하고 싶어 하신다. 이거는 며칠 전에 심영희 수석님께 제가 들은 말씀인데 이 강력한 믿음이 2025년에 끝까지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생각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돕는 역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에서도 교실 안에서도 아이들과 행복한 선생님들이 많아지도록 제가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2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석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 어려운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역사책 한 권쯤은 본인이 이렇게 사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6월 달에 제가 수업자가 되어서 처음 제 수업을 이제 공개하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역사 수업이고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수업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게임을 활용하면서 이제 어려운 그 역사 개념을 익숙하게 해 나가는 그런 이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서 제 수업을 보니까 도대체 나의 수업 고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 대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역사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수업을 같이 관찰하신 선생님들하고 공감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무섭게 대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 변두리 학교를 졸업해서
이렇게 자랐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렸던 그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투영을 시켜가지고 맨날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면 된다, 더 해라,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서 엄청 폭풍 오열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아이들을 혼내도 뭔가 이제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혼내고 있는지, 내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 알아차림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교육 목표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저의 교사로서의 뭔가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하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빙하의 모습이 궁금하면 수업 알아차림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수를 들으면 나를 바꾸고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수를 듣게 됐는데, 연수를 다 듣고 난 지금은 수업을 바꾸고 저를 바꾸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알게 되었다. 나에게 수업 알아차림 연수는 나의 발견이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만 잘하면 좋은 수업이 된다, 좋은 국어 교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기도 하고 아주 짧은 순간은 만족감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전환이 된 계기를 맞게 된 거는 제 기억으로 11월 달 교수님 마지막 연수였던 것 같거든요. 그날은 제가 또 수업자이기도 해서 모둠에 있는 선생님들과 제 수업의 고민을 얘기하고 또 제가 촬영해온 수업을 함께 보면서 공감 대화를 나누고 간간히 그 교수님의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모든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제 수업의 가치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자원을 거의 공표하듯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한번 한 분 한 분에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분 한 분 하면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렇게 제 수업 자원과 가치를 한 분 한 분에게 공표하고 공감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두둑하고 커지는 느낌 받으면서 제 수업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그 허점을 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과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걸 제 입으로 순순히 말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알아차림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건 그 이후였습니다. 돌아가는 20분, 30분 차 안에서 계속 그날 연수 과정과 그 내용을 복귀하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돌아보던 중에 저는 순간 울컥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울컥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수업이란 삶이란 나와 나 아닌 존재들과의 어떤 공동의 작업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다 얻으려고 하지 말자. 한순간에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자.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나를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빈틈, 부족한 부분, 허점 이런 것도 다 소중한 내 거다, 다 품안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이테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의 품이 좀 더 넓어지고 여유를 갖게 되고
좀 더 커진 나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제 마음 속에서 새 학기를 여유 있게 천천히 차근차근 지금 준비해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알아차림 대화를 경험하면서 수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고 또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알아차림이 단순한 개인적인 성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신을진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연수가 무엇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수업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업 알아차림 대화가 교수님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지도 덕분에 배움의 과정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7월 마지막 주에는 상큼한 백합꽃 같은 외모의 이다정 선생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수업 고민 해결 방법 모색 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부분을 참 쉽게 접근하고 안내해 주셔서 연수생 선생님들이 몰입하게 해주시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단풍의 계절 10월에는 무원중학교 류한나 선생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류한나 선생님의 수업 사례 발표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성찰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가르침과 배움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수업 내용 구성 시 고려돼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해 못하는 학생에게서 어렵게 가르치는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그런 변곡점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연수를 받았던 동료 연수생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소중한 경험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상처받고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 알아차림에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다 까발리면서 수업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또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 자신과 서로를 응원하며 배움을 나눈 시간들을 단순한 연수를 넘어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알아차림의 지혜를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고 또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며 앞으로 저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한번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을진 교수님을 2020년에 저희 학교 전체 수업 공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사실은 이 고개 숙인 수업자였던 것 같아요. 네, 수업에 되게 자신감이 없고 수업을 보면 눈물이 나고 고개 숙인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알아차림 대화를 21년의 기본 과정을 저희 왕운중과 별량중이 함께해서 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수업에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저희가 과정 중에 보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수업 영상을 봤는데 제가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고 아이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업 장면에서 이런 감정들이나 아이들의 반응을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 있었었는데 수업 영상을 다시 보면서 내 수업의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동료 선생님과 함께 발견하면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수업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말 24년에는 저희 수업을 소개해야 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저희 수업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수업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의 변화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펠로우 과정을 결정하기까지 좀 고민이 있었어요. 기본 심화 과정과 뭐가 다를까 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결정하신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펠로우 과정에서 기본 심화 과정이랑 조금 달랐던 거는 제가 사례 개념화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때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히 3단계가 정말 어려웠는데 3단계에서 하는 그 실험의 의미를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과정을 따라가면서 저는 사실 코칭하는 건 자신이 많이 없었고 내 수업을 먼저 알아차리고 내 수업의 강점을 더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는데 코칭자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다시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그 사람의 세계에 초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알아차림 과정은 나의 수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동료의 수업에까지 넓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우 과정은 저에게 원을 넓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원은 얼만큼이고 어떤 원을 그리고 계신가요? 펠로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원을 넓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본 심화 과정 하면서 이제 수업 나눔의 목표는 나다운 수업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나다운 수업을 하려면 나를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정말 나를 알고 싶다.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수업과 성장의 경험을 통해 전 어떻게 저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제 수업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1단계 핑퐁 대화를 하면서 공감받는 게 참 좋았어요. 처음 제 수업을 나눌 때는 코리더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이 제 이야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화 과정에서 제 수업을 나눌 때 처음으로 저는 제 단단한 껍질에 큰 균열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3단계 실험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느꼈지만 있는지도 모르게 눌러버렸던 학생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그로 인한 무력감을 다시 느꼈고, 두의자 기법을 통해 이제 그만해 하는 마음을 말로 다 풀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방향으로의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펠로우 과정 저에게는 수업과 성장 연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심화 과정을 통해 얻은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완성하는 느낌이었어요. 여름방학에는 2박 3일, 겨울방학에는 3박 4일로 연수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같이 아침 먹고 연수, 점심 먹고 연수, 저녁 먹고 연수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고 선생님들과도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상담과 코칭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또 다른 내가 없어져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첫 만남이란 내 앞에 나도 없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도 없이 만나는 것이다. 그때는 이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펠로우 과정 마지막 날 코칭의 코칭을 함께한 선생님들과 참 만남을 경험하면서 참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두렵지 않고 아이들과도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수업이 아닌 본문 내용을 아이들과 아이들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하고 글로 써보고 말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구상하며
아이들과의 그런 수업을 하는 저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늘 갈망했던 그런 어떤 수업이었고, 수업과 성장 과정을 통해 진짜 경험하기 결코 쉽지 않은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기본에서 심화 과정을, 심화 과정에서 펠로우 과정을 신청해야 하나 마나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신청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앞에 있는 보석을 놓치지 말고 꽉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소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